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4부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대표, 한겨레신문 김한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한인 기자가 지난주에 하루 불참, 우리 방송 불참하셨는데 네. 불참하면은 단독 특종을 들고 왔잖아요. 오늘 뭐 들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왔습니다. 대본만 들고 왔습니다. 커피를 들고 왔네요. 커피 들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무성의하게 방송을.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지난주에는 특종하러 간 게 아니고 상 받으러 갔다고요? 네, 뭐 한국 신문상을 받았습니다. 네. 무슨 상입니까? 그러니까 뭐 신문 1년 동안 보도된 신문 지면에 보도된 기사들 중에 좋은 기사들 선정해서 상을 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겨레 탐사팀이 했던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 보도가 탐사보도물의 본상을 받게 돼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상금 있습니까? 네, 상금 있습니다. 네. 한턱 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예. 근데 상 받으러 가서 몸수색을 당했다. 이건 뭔 말입니까? 네, 뭐 이 대통령이 오셔갖고. 대통령이 오셨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신문의 날 행사와 네, 그렇죠. 같이 한 건가요? 네네. 신문의 날 행사와 오늘 주제랑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대통령이 오시니까 상당히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그 일 다 이제 몸색하고 들어가고, 뭐 이런 광경을 처음 저도 겪어봤습니다. 대통령이 왔으니까 몸 수색도 하고. 네. 네. 지금 토지폰 검사도 하고, 뭐 그다음에 굉장히 멋있는 개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냄새도 맡고 다니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주제하고도 좀 이어지네요. 그렇죠. 그날 술을 마셨다. 그렇죠. 이 같은 수 있었던 거죠. 예.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요즘 뉴스톱이 연일 그 상한가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회자가 되고 있고. 예, 뭐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가짜뉴스 뭐 허위 조작 정보가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건 또 전문적으로 팩트체킹하는 언론이 약간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뉴스톱에서 특히 이제 김준일 대표가 김어준 총수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같이 방송 안 하시는데. 아니 뭐 저는 사실 어느 누구든지 비판할 건 비판하고 뭐 공과 사는 저는 원래 구분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동영 그 진행자가 만약에 뭐 가짜뉴스 유포했다 아니면 뭐 잘못된 사실을 얘기했다 그러면 저는 가차없이 기사 씁니다 저는. 네. 그 김어준 씨랑 방송할 때 첫 방송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김어준 씨가 뭐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쿨한 사람이거든요. 예. 저는 쿨하지 못해서.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산불 당시에 있었던 가짜뉴스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요. 페이스북에 글을 쓴 사람도 있고 해서 모두 75명인데 여기에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도 포함이 됐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5년째 맞는 올해도 가짜뉴스가 넘쳤다.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를 둘러싼 논쟁. 어디까지 갈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요거는 어느 정도 전문가니까 제가 좀 이 전체 한국의 지금 이 담론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가짜뉴스에 대해서 지금 폐해가 너무 크니까 규제를 하자라는 그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게 별도의 법안을 만들자라는 게 작년에 그 정부와 민주당 박광원 의원의 법안 발의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시민사회 단체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별도의 법안을 만들면은 가짜뉴스가 정확하게 뭔지 지금 규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과잉 처벌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반대 목소리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지금 그 고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은 어떤 근거로 고발을 했느냐? 현행 법에 이제 규정된 것들이 있어요. 가짜 뉴스가 됐든 허위 정보가 됐든 뭐냐면은 선거 국면에서는 공직선거법. 왜냐하면 이거 민주주의를 근간을 흔드는 거니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명예훼손입니다.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 전기통신망법에 규정된 사이버 명예훼손. 요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이익이 침해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민주당은 뭐냐? 이제 명예훼손으로 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별도의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부담을 느끼고 포기를 했어요. 하지만은 가짜뉴스가 지금 이렇게 기승을 부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정치적인 문제까지 번지면은 그러면은
당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가 만약에 이거를 그 주체가 돼서 고발을 하면은 약간의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수사기관이 또 어쨌든 이 라인에 있으니까 수사기관이 더 청와대 명예니까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무리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당에서는 그런 부담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당이 나선 이유도 민주당이 나선 이유도 그런 거고 이런 부분은 이제 어쨌든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굳이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한 거는 허위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 같고요. 네. 일각에서는 허위 사실 말고 진짜를 이야기했으면은 명예훼손 처벌은 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또 한편은 있잖아요. 네,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논란이 많아요. 사실의 적시 이게 왜냐하면 한국과 거의 몇몇 나라가 없고요. 한국에만 있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형법을 바꾸자라는 주장은 나왔는데 뭐 그거는 그것대로 또 뭐 진행될 문제고 요 문제하고는 약간 별도의 라인에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발해서 이제 그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유튜브랑 페이스북 이제 게시한 사람들만 고발을 한 건데 국내 포털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법률을 제정하고 이런 부분들의 논란이 아니라 국내 포털들은 이거에 대해서 블라인드 조치라든지 자체적인 자율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또 그 당사자가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면 그걸 이제 블라인드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인터넷 문화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합의를 해왔어요. 물론 이전에는 그것도 너무 과도하다. 그런 조치들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포털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화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뭐 댓글이라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 게시물 자체에 대해서는. 근데 유튜브나 페이스북처럼 이제 국제적인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플랫폼들과는 상당히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쪽의 규제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면 다 같은 형평성에 맞춰주든가 뭐 이 부분에 대한 국내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팩트체크 해봅시다. 강원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했다. 네. 이 가짜뉴스를 최초 유포한 것이 유튜브 방송 진성호 방송과 신의 한수로 알려져 있는데 이 주장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이제 크게 불거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짜뉴스라고 말했는데 이미 이거 팩트체크 해주세요.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니까. 네. 그 자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문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축사를 했습니다. 뭐 그날 이제 내용은 그래도 이제 신문을 많이 나무라는 언론을 많이 나무라는 내용의 축사를 해서 이제 현장 분위기는 뭐 신문에 나와갖고 언론을 나무라냐 뭐 이런 농담들을 좀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왔으니까 뭐 신문협회장이나 그 헤드 테이블에 있던 분들하고 같이 그 앞에 이제 만찬주가 있었어요. 샴페인으로 보이는 뭐 저는 뭐 없었는데 이제 이 플로어 쪽에는 근데 이제 그걸 들고 이제 그 사진을 찍은 거고 그 사진이 이제 보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고 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헤드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분들과 제가 내려와서 인사를 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뭐 유튜브들이 보도했던 것처럼 뭐 어디 모여갖고 또 따로 술을 먹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뭐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이 그 사진을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대형 채널들에서 보도가 됐죠. 뭐 신의 한수나 진성호 방송 같은 곳에서 보도가 됐고, 이른바 이제 세월호 그 7시간에 빗대서 5시간 정도가 사라졌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진성호 씨는 지금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직 언론인 출신이고, 조선일보 기자 출신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했고. 그런 분이 가짜뉴스를 이렇게 배포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것 같은데요. 이건 다분히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짜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통되고 왜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계속적으로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세월호 7시간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월호 7시간 문제를 이번 산불에 빗대서 문재인 대통령을 역공격하는 소재로 삼은 게 이제 다분히 그 방송 내용을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5시간을 뭐 5분 단위로 공개해라 이런 요구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평가는 이번 산불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잘 됐다. 국가가 그래도 이제 재난관리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렇게 비튼 거 하나랑 그다음에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 보면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그 제시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문협회 그 행사에 참석해서 이제 술잔을 들고 있는 사진 같은 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술을 마시긴 마셨나 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호도하게 만드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주장을 무분별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는 주장을 정치권 인사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 그때부터는 이른바 제도권 언론들이 그 부분을 보도하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의 말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어떤 요소가 필요하고 그게 유포되는 과정을 요 지금 한 사이클이 좀 정확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굉장히 지금 강화된 것 같은 느낌이 이재포 씨나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실형이 선고됐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현주 의원의 불륜설을 유포한 남성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민주당 고발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70 몇 건이었죠? 그러니까 75명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떤 분은 뭐 이게 좀 약한 내용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위로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잘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지지만은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최근의 트렌드는 좀 명예훼손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는 거거든요. 꼭 이런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일부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한 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짜뉴스가 현행 법 내에서도 처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겠다라는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어떤 뭐 의지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더라도 좀 뭐 당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것 같습니다. 좀 강경하게. 예. 아마 그거는 민주당 당원들이 또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죠. 예.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이렇게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우자 자유한국당에서는 공포정치다라고 발끈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고요? 네, 이때 제가 법률 그러니까 경찰의 대응 방침이고 사이버 공간에서 유언비어에 대한 특별 단속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이 그때보다 가짜뉴스가 훨씬 많거든요, 양적으로 보면. 왜냐면 그때보다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플랫폼들이 훨씬 성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월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유언비어가 사회 질서를 해한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단속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바뀌면 공수가 바뀌는 차원이 되는 문제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짜뉴스 단속 자체가 대단히 정파적이고 한쪽 진영의 입장을 따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짜뉴스 문제에서 뭐 앞서서 명예훼손 문제도 짚으셨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건 왜 이 가짜뉴스에 대한 고발이 많아지는 거냐면 이 확산 속도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와대나 여당이 고발하는 거는 무슨 이제 정치적인 공세가 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소수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 부분은 확산을 엄청나게 빨리 되는데 그거에 대한 피해 복구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누가 단속을 하는 거냐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 시스템을 가져갈 거냐 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하나 더 해보죠. 민주노총 관련 얘기인데요. 지난달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정부로부터 사실상의 폭력 면허를 받은 민노총은 기업을 장악하다시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폭력 면허가 뭘 뜻하는 걸까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폭력 면허라는 거는 폭력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죠. 정부에서 해줬다라는 건데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정부 측에서 뭐를 해도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오히려 뭐 최근에 집회가 많이 줄었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기도 했고 민주노총 집회가 있으면은 불법에 대해서는 현 정부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의지를 밝힌 바가 있어서 정확하게 이게 진짜 뭘 말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노동 관련 대응이 노동계 쪽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고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역으로 조선일보는 민주노총과 이 문재인 정부가 뭔가 밀월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무슨 폭력 면허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 굉장히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걸 뭐.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의 폭력 면허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런 단어를 쓰면서 근거는 제시했습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 모든 언론은. 그러니까 최근에 뭐 조금만 부연 설명하자면 노동계하고 지금 정부하고 갈등 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EU가 FTA 한국하고 8차 그 실무 협상을 하면서 ILO 협약 비준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작년에 파업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부에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ILO 비준 협약 비준을. 그래서 EU가 오히려 지금 막 이렇게 국제 기준에 따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노동계하고 굉장히 갈등에 있어요. 지금 사실.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이 폭력 면허랑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이제 파업을 한다라는 거가 근거인데 파업이 잦고 그 파업에 있어서 어떤 뭐 일부 어떤 행위들이 폭력적인데 그 부분에서 정부의 대처가 미온하다 뭐 이런 것들이 그나마 논리라면 논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파업은 사실 다 뭐 불법 파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파업들을 근거로 지금 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뭐 조선일보의 노동 관련된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얘기는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지만 이 시각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폭력적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조가 기업을 장악했다. 이것도 혹시 근거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부분도 뭐 어떤 기업의 케이스냐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지금 조선일보가 주로 사용하는 건 노조가 기득권을 가졌다, 노조가 강성이다, 귀족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뭐 가끔 이제 통계 기사로 나오는 것들이 뭐 대기업 노조들의 연봉이 그렇지 않은 데보다 굉장히 높아서 그게 이제 귀족 노조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 프레임. 그다음에 일부 이제 노조가 있는 공기업들의 연봉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이제 고용 안정성이 높은데 그거는 이제 철밥통 노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대단히 그냥 프레이밍화된 비판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상에 보장된 여러 가지 노동의 권리들이 그래도 한국 사회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는 국제적인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실제 조선일보가 비판하는 그 노조의 조직률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민주노총의 조직률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사회에서 이 조선일보의 비판은 그냥 대단히 비판을 위한 비판, 프레이밍에 가깝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또 흔히 노조에 대해서 보수 언론주에서 쓰는 방금 프레이밍 말씀하셨으니까 프레임이 기득권 노조다, 귀족 노조다 이런 건데 기득권 노조 이야기는 어느 정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귀족 노조는 노동자에게 귀족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뭐 아까 얘기했듯이 연봉이 높은 뭐 일부 노조가 뭐 돈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귀족이라고 붙이는데 뭐 노동자는 뭐 돈을 많이 받으면 안 됩니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잘못한 노조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별로 비판을 하면 됩니다. 근데 모든 노조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모든 재벌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벌 중에서도 잘하는 재벌이 있고 잘못한 재벌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별로 잘못해서 꼭꼭꼭 집어야 되는데 그렇게 싸잡아서 뭐든지 비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언론으로서는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비판을 이제 해주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지나 경제지가 이른바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반기업 정서가 있다. 죄송합니다. 반기업 정서가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보수 언론의 이런 보도들이야말로 굉장히 반노동 그 정서에 기반해서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거가 아니라 어떤 프레이밍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그냥 씌우는 전략 뭐 이런 방식으로 점철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는 그 기사의 수준이나 질이 너무 낮다 이런 반성을 좀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엔 노조 있죠? 네, 노조 있습니다. 귀족 노조입니까? 뭐 노조를 귀족이라고 하는 게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는데요. 한겨레에 귀족이 없어요. 다 너무 좀 연봉이 낮아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아니, 본인이 스스로 귀족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아, 이거 그런가요? 네. 아니 뭐 근데 이게 귀족이라는 게 굉장히 전근대적인 어떤 체계에서 따온 말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업 질서를 민주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조합들을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에 따라서 일부 비판받을 노조들이 있겠지만 뭐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귀족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 접도어로 쓰면서 이 노동조합 활동 자체 일반을 폄훼하는 태도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준일 대표가 뭐 일부 노조가 억대 연봉을 받는다. 그래서 귀족 노조 아니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조선일보 노조는 귀족 노조라고 할 수 있겠죠. 한겨레 기자들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잖아요. 그렇죠. 조선일보 노조에서 최근에 한 몇 달 됐습니다. 이 정도 연봉을 받아서는 이 정도의 그 퀄리티를 기사를 담보할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연봉을 좀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그게 미디어 오늘인지 기자협회부에도 나오고 약간 화제가 됐었어요. 이 정도 열심히 하는데 왜 연봉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 제가 뭐 돈을 많이 받는 건 저는 전혀 거부감도 없고요. 조선일보 기자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게 방향성의 문제지.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 노조를 비판할 때 스스로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뉴스타운 노조 있습니까? 저희는 사용자잖아요, 여기는. 저는 사용자고요. 사실은 전원이 노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압덕 사용자.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